일하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미숫가루하고 시리얼하고 설탕까지 갖다 놓고 주에 한 4, 5만 원은 과자에 썼어요. 저 혼자 먹는 거로. 제가 어느 날부턴가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갑상선 혹이 있는데 아 이제 드디어 호르몬에 이상이 생겼나 이 생각을 했어요. 2~3시간씩 주방에서 이제 서 있지를 못하고 왜냐면 음식 자체를 별로 하는 걸 재미있어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저나 남편이나 처음 열흘 동안 5~6kg씩 빠졌거든요. 그리고 5주 동안 10kg씩 빠졌어요.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한 2~3일 만에 그 피곤했던 게 없어졌어요. 남편은 총 한 23kg 정도 빠지고 저는 지금 생각하면 중요했던 게 근데 요즘에도 이제 첫째가 되게 장이 안 좋았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챙겨 먹으니까 자기도 이제 엄마 나 양배추 샐러드 먹을래. 그래라. 그럼 이제 그거 먹고 조금이라도 좀 다른 거 먹으면 또 속 안 좋다고. 그러니까 요즘엔 제가 어떻게 해주냐면 무조건 양배추만 갈아놔요. 아 양배추 떨어졌네. 쫙쫙 한 통 딱 해놓으면 애가 알아서 꺼내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채 써는 거요? 채 써는 거. 그런 도구 막 사놓고 올리브유하고 발사믹만 딱 준비해 놓으면 걔는 무조건 그거만 먹어요. 속이 편한 걸 아니까.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마라탕 먹는다든지 떡볶이 딱 먹으면 그 다음날 이제 난리가 나죠. 배 아프다고 난리치고 장이 엄청 예민한 아이거든요. 몇 살이세요? 지금 고3. 그럼 더 확실히 네, 잘 알겠네요. 바로 편해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는 약간 과민성 증후군 이런 게 좀 있는데 이제 식단을 딱 해서 제 먹는 거를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방학 시즌은 항상 3kg 증량이 됐었거든요. 맨날 이제 방학이 증량 프로그램. 그래서 서서 계속 먹으니까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맛있는 걸 탐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방학 이럴 때가 아니라 식단을 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었어요. 그때 엄청 많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계속 빠지고 이게 딱 말아 놓으면 양배추 김밥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 집어 먹는 거예요. 내 건데. 근데 이제 지금은 한 2~3개 딱 말아 놓으면 애들이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소화도 잘 되거든요. 밥알이 들어간 김밥보다 그렇게 먹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그걸 또 대량으로 만드니까 힘드네 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2022년도에 이제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면서 이제 제 몸을 이렇게 돌아보고 다이어리를 한 권을 처음 다 써봤어요. 거기 식단하고 오만 내용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용이 다 적혀 있더라고. 이걸 먹으니까 이렇네. 이걸 먹으니까 컨디션 진짜 안 좋구나. 라고 하는 게 딱 있으니까 이제 딱 그 쌓이니까 되게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를 다 그래프까지 다 그렸거든요. 혈당 그래프, 체중 그래프.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이제 자꾸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이건 내하고 안 맞다. 나는 무조건 아날로그야. 하면서 바둑판처럼 생긴 그 수첩에다가 점을 꼭꼭 찍으면서 딱 했는데 이게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음주를 한 날, 바로 폭발. 그 다음에 이제 좀 운동을 한 날, 두부 먹은 날, 식단 깨끗이 하면 이제 그래프가 딱 꺾이는 거예요. 꺾이다가 먹으면 바로 올라가고 혈당도 바로 튀고. 그래서 그런 걸 딱 보면서 근데 이제 정상 혈당으로 딱 돌아오는 게 5개월이 걸리더라고요. 122에서 100 밑으로 나오는 게 거의 굉장히 빨리 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혈당 잡기가 그렇게 어렵다잖아.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하신 거지. 그러니까 5개월이 걸렸다는 것도 좀 놀라웠고 근데 또 먹으니까 바로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게 바로미터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달에 얼마나 빠졌는지 1년치를 딱 적었는데 그때 이제 방탄커피도 이제 책임님 때문에 사실 시작한 거였거든요. 최강의 식사 이런 거 보면서 그래서 이제 방탄커피 먹고 처음에는 간헐적 단식하려고 하니까 아침을 안 먹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 딱 일어나면 바로 밥을 퍼먹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럼 신랑은 조금 야민 스타일인데 아침에 자다 일어나면 딱 지나가면서 아침부터 밥이 먹히나? 배 안 고프나? 그래서 저는 밥을 막 먹는데 신랑은 부대껴서 안 먹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딱 간헐적 단식 시작하려고 하는데
밥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약간 이 뒷골이 빡 당기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받았어요. 이게 음.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음. 근데 11시까지, 12시까지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그때 방탄국이 딱 만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먹어주니까 음. 든든해지면서 음. 그때 이제 근무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저 혼자 약간 터미네이터 된 것처럼 어.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어. 뭔가 어. 힘이 쫙 들어오는데 이건 뭐지? 음. 그러면서 음. 이제 그거 안 알지. 먹으니까 그러니까 힘이. 마약이지. 근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음. 이것저것 먹고 이제 약간 패턴화가 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배에 힘이 쫙 들어오면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힘이 쫙 들어오고. 람보 됐어, 람보. 예, 그때는 진짜 에너지가 그랬어. 진짜 많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많이 생겼어 그때. 카페인, 지방, 어. 그리고 소금, 예, 예, 에스트올 맞아.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속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위염에 시달리면서 진속의 커피 어, 맛. 카페인 또 안 드시고 그러니까 끊어야 되는데 근데 1년치를 정리를 딱 해보니까 제가 한 달에 2kg 이상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아주 서서히 한 번씩 먹고 내려가고 이랬는데 거의 한 달에 1kg씩 해가지고 1년 딱 계산해 보니까 딱 13kg 빠진 거예요. 딴 사람 됐겠다, 자기. 그 옛날 사진 좀 보여줘봐요. 보여드렸죠. 어. 아 네. 그거 올렸죠. 아까 그거 네네네네네. 봤다. 맞다, 그래서 자기도 첫 봤다. 사진을 보면 항상 단추를 잠그고 다녔어요. 저는 다른 데는 그냥 살쪘을 때도 이 목하고 손이 얇으니까 사람들이 살이 안 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배 부분하고 몸통에 다 붙는 거예요. 한복 입고 다니면 딱인데. 그래서 한복 입으면 잘 어울린다 한복 했어요. 너무 잘 어울려. 어깨는 각이 딱 지고 몸을 딱 가려주니까 어. 뭔가 애티튜드가 한복에 딱 그렇지, 맞다면서. 한복. 근데 얘 등살하고 뱃살이 딱 붙으니까. 그러니까 한복이지. 예. 그래서 이제 앞에는 항상 다 단추를 딱 잠그고 다니고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약간 자신 없는 조끼 그런 거 입고, 있잖아요. 조끼 입고. 항상 빼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빼 입는 옷을 이제 살이 서서히 빠지다가 이제 어느 정도 탁 빠지니까 빼 입는 옷을 입으니까 너무 우중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이 생애 안 나와. 처음으로 각이 안 나와. 옷을 넣어 입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배가 통이 이렇게 되니까 입으면 얼마나 웃겨요. 뒤뚱뒤뚱 이렇게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한번 넣어볼까? 하면서 딱 넣었는데 너무 제 기준에 간지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이제 내 인생에 옷을 넣어 입는다는 건 상상을 못 하는 거였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항상 넣어 입고 빼고 어머. 바깥에 벨트 메고. 네네네네. 그래서 느낌이 약간 진짜 약간 생애 전환기라 해야 되나? 피부도 젊었을 때보다 더 좋고 몸도 그렇고. 근데 지금 약간 군살이 있고 자세가 약간 이제 등이 약간 이제 굽어 있으니까 지금은 군살을 좀 정리하고 자세를 조금 교정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야, 이제 화양연화를 맞네요. 꼭 근데 사람이 인생이 바뀌려면 어느 낯빛부터 바뀐다 그래요. 네네. 다시 말해서 낯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계속 되는 일이 없어지는. 네네.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피부가 좋아졌다 소리는 인생이 좋게 바뀌어가네 그 뜻이거든요. 진짜 그렇게 되지. 그러고 나서 그때 계속 이제 사인에 민감해지고 네. 사인에 민감해진다는 얘기는 엄청 하고 싶은 거에 민감해졌어요. 대해서 하고 싶은 네네. 거에 대해서 욕구가 굉장히 명확하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하기 싫은 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일어나서 그래서 안 안 한다고 하고, 이야기해야지. 안 하고 나 이거 안 할 거다 이런 것도 명확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이제 그게 그 자생력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몸이 안 좋아져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졌다가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진짜 점점 더 좋아져요. 그래서 클린하게 딱 하니까 이제 좀 안 먹는 거 탁 먹으면 속에서 바로 반응을 하고 저는 뾰루지로 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코밀 공구 같은 게 있길래 옛날에 다른 거 태국에서 사 먹던 게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공한 게 좋은 게 있다 해서 호밀? 네네 뭐 비치라고 붙은 건데 코코넛 밀크요? 예, 예. 근데 이제 딱 그걸 먹었는데 여기서 진짜 선 모양으로 다다다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딱 보면서 피부가 왜 이래요? 그래서 갑자기 깨끗하던 사람이 이제 바로 딱딱딱딱 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옆으로 또 나요. 이렇게 다다다. 그래서 신기하다. 내가 뭐 먹었지 하고 딱 보니까 그때 먹었던 게 평소하고 다른 게 이제 거의 비슷한 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초콜릿하고 코코넛 밀크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뭐가 안 맞구나.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초콜릿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간 옥살산이라는 것도 알게 초콜릿 되고. 포이즈닝이 되게 심해요. 네네. 그거 안 먹다가 먹으면 그래서 약간 렉틴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러면 세상에 먹을 게 왜 이렇게 없지? 그러면서 약간 카보니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코코넛 밀크하고 그걸 딱 끊었거든요. 둘 중에 뭔지를 몰라서 딱 끊으니까 이제 하나씩 끊어보지.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아, 두 개다 이거는 분명히 이거 두 놈이다 이러면서 딱 했는데 이게 좀 바로 싹 가라는 거 안 먹으니까. 그래서 아 이게 몸에 안 맞는 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아침에 탁 일어나면 거울부터 탁 보죠. 이렇게 제 기준에 아 못생겼다 하면 뭐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못 먹었거나 밤에 야식을 먹었거나.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와인도 좋다고 하잖아요. 보통 저탄고지 할 때는 가끔씩 먹으니까 와인 먹고 죽다 맞아, 아니 살아났잖아요. 아니죠. 너무 안 맞는 거 저하고. 그러니까 그때 기분 좋게 딱 마셨는데 딱 두 병을 여러 명이서 딱 마셨는데 다 먹었는데 그때부터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혀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집에 가서 빨리 자야 되겠다. 그래서 잤는데 그 다음날 탁 일어났는데도 숙취가 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을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와인은 진짜 내 몸에 안 맞구나. 그래.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요걸로 찔러보면서 찾고 그때 김지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평생 찾아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을 때 저건 맞다 진짜. 저도 계속 찔러보니까 뭐가 맞는지. 그래서 저는 스테비아 토마토도 안 맞는 거를 찔러보고 알았거든요. 와 스테비아 토마토 얼마나 몸에 좋겠어 하면서 딱 먹었는데 먹고 나서 재보니까 16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단 거, 토마토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우유가 또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우유에 원래 어릴 때 먹으면 맨날 배 아프고 그랬는데 라떼를 너무 좋아하니까 막 먹었었는데 라떼 먹고 아유 이 음료수인데 이 뭐 오르겠어 하면서 또 재밌어가지고 탁 찔러봤는데 또 엄청 오르는 거예요. 살짝 안 넣거든. 그래서 안 넣고 그래서 우유? 하면서 우유를 검색해 보니까 유당이 생각보다 올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치즈 유제품도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두부가 굉장히 맞았구나. 수분감이 많은 게 잘 맞고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어디까지 영역을 펼쳤냐면 운동은 어떤 운동이 맞는지 그래서 왜 나 이런 거 안 해봤지 해가지고 이제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완전히. 그래갖고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혈당을 딱 재고 달리기를 해봤어요. 제자리 달리기 50개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1 내려가는 거예요. 아 손가락 아프게 안 되겠네 이러면서 손가락이 나중에 피 새겠다. 근데 잘 아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 찔러야 되지 하면서 맨날 찾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아령을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그냥 이제 아령 엽기 드는 거 흉내 내듯이 쫙 들고 하나 데드 스크래치. 딱 했거든요. 데드리프트처럼 하는 바로 10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거.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해볼까? 또 하니까 또 10, 그러니까 20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지? 이러면서 아 그래서 사람들이 허벅지랑 엉덩이 그 근육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완전 쫙쫙 먹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운동. 좀 지나니까 30분 지나니까 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뿐이야. 그때뿐이지만 그 순간은 때 먹는 것 같은 그러니까 먹게 만들었으니까 먹었고 이제 안 먹으니까 다시 또 오르는 일단은 거죠. 오르는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줘야 또 되는데 그래서 아 이게 밥 먹고 나서 꼭 운동을 해야 되구나. 걷기라도 해야죠. 예. 근데 제가 체크 다 해보니까 걷는 것도 괜찮은데 탁구를 치니까 진짜 좋대요. 탁구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볍게 타타타닥 하는데 땀이 나거든요. 근데 땀이 나고 그 다음날 딱 재보면 공복 혈당이 항상 100m로 나왔어요. 그 전에 항상 110 나오고 할 때 살짝 땀이 나는 거. 살짝 그래서 어른들이 막 그 영상에 보면 땀이 약간 나는 운동이 좋다 했을 때 저런 말은 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그러면서 땀이 나든 안 전투 운동 아니야? 나든 그 정도 전투 느낌의 예, 강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땀을 딱 배출하는 게 제 몸에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참 신기하다. 근데 저는 근력 운동을 해보니까 입 터지는 거예요. 3일 동안. 헬스장 가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뭔가 몸이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입이 터지길래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짧으면서 고강도 순간적으로 딱 하는 오래 하는 게 몸에 피로감을 가져오는 제 몸은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엄청- 체력이.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데 입이 이렇게 터질 수 있나? 이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이건 근력 운동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력 운동을 못 모르고 하면 안 되겠구나. 차라리 달리기든 좀 이렇게 스피드 있는 순간에 팍 하는 차라리 짧아도 1시간 동안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니까 몸이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근력 운동 잘 안 하려고 하고 조금 탁구나 땀 빼는 운동. 1시간 걷는 것보다 10분 뛰어보래요. 10분 뛰어봐요. 10분 뛰는 그래서 이제 하시는 5월달부터 달리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에리님도 하시는데. 네, 달리기 해요. 달리기는 너무 좋아. 금방 붓기 빼고 화장실 가는 데는 달리기밖에 없어. 걷는 거하고 너무 많이 달라. 너무 혈당에 집착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긴 해요. 네네. 이게 혈당 자체가 의미가 있긴 한데 네네. 또 혈당이 막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니까 혹시 혈당 하나 가지고 뭔가 다 선악으로 해버리면 또 약간 오해가 생길 수 근데 있어요. 제가 약간 혈당이 높은 편이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안정. 하죠. 아, 지금은 이제 안 안 찍어요? 하고 이제 먹는 게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음. 패턴이 정해져 있고 이제 저창고제 공부를 많이 하고 음.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옛날에는 몰랐을 때 이제 그냥 했었고 하긴. 요즘에는 가끔씩 몸이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할 때 이제 한 2주에 한 번 재보나 마나 이런 느낌으로. 안 그러면서 집어도 이제 안정기에 들어선 것 같다. 근데 네, 이제 딱 얼굴이- 먹으면 얼굴이 너무 좋아요. 너무 안 좋은 게 느껴져요. 안 아침에 먹으면? 뭐 잘못 먹잖아요. 아. 그때 뭘 먹었더라? 신랑하고 이제 그 외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그 보쌈에 이제 두루치기 하고 딱 맞는 걸 먹었는데 이제 외식은 설탕 많이 쓰잖아요. 많이 먹었는데 그날 하루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오전에 먹었어요. 오전에 그러니까 11시쯤에 먹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11시 반 정도니까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이제 설탕이 번복되잖아. 두루치기 같은 게. 그러니까 기름도 문제 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집에서 먹을 걸. 맞아. 괜히. 근데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고 그날 저녁엔 체하기까지 했어. 그래서 아침 시작할 때 정말 깨끗한 걸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또 운동, 식단, 이제 수면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워치 사고 이런 거 억수 싫어했거든요. 사고 싶은 거예요. 또 옛날에는 아니야 돈 아까워 아니 이랬는데 사줘 그래갖고 바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차니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수면 삼성.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한 80몇 점 생각보다 제가 중간에 엄청 많이 깨는 거예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의외로 많이 깨요. 응. 기억 못하는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점수는 높은데 내가 중간에 생각보다 많이 깨구나 각성을 하는구나. 그리고 깊은 잠도 많이 자고 렘수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어떻게 하다가 되게 그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냥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반신욕을 한번 해볼까. 저 목욕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반신욕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반신욕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잤어요. 잠들었어요. 네. 땀을 막 쫄쫄 흘리면서 이렇게 자다가 내가 뭐하지? 물에 빠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싹 씻고 나왔는데 그날 너무 푹 잔 거예요. 그래서 거의 92점 매우 좋음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보니까 이제 원래 사람은 잘 때 가끔씩 각성이 깨긴 하는데 그날 너무 잘 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 전에 이완을 하고 자야 되겠구나. 반신욕을 하든 스트레칭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논문 하나 네이버 스프리처럼 하나 나오겠는데 책하는 것. 좋다. 여기까지. 와. 각자 저렇게 연구하는 자세로.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리고 재밌게 하셨잖아요. 이게 너무 뭔가 재밌어요. 계속 그냥 그 발랄함 때문에 계속 네, 이어나가시는 거 같네.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신나갖고 또 누가 이렇게 피부 좋아졌다 살 빠졌다 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는 그래 라면서 그리고 운동도 막 보내주거든요. 이 운동 따라 한번 해봐 라면서 딱 보내주면 애들이 좀 따라 하다가 유지는 못하죠. 각자야 돼 각자. 자기가 자기 깨달아서. 간절함으로 맞아. 찾아내야 되는. 근데 저도 진짜 몸통이 통통했거든요. 그러니까 귀여울 정도로 이렇게 통통했는데 누가 귀엽대. 제 기준에 남편이 그랬겠지. 저희 신랑은 그러니까 배 나오는 거 엄청 싫어했어요. 맨날 뭐라 하고 건강에 대해서 억수로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문제예요. 제가 제일 입맛을 버리는. 신랑은 항상 이렇게 이렇게 고기 사오고 막 이러면 인상을 팍 쓰고 이런 거 먹어야 되겠나 막 이렇게 치킨 튀긴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이랬었는데 제 배를 보고 항상 보기 안 좋다기보다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조금 이렇게 해라 해도 저는 먹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막 이렇게 했었는데 괜찮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게 이런 드레스룸 앞에 거울 있잖아요. 거기에 저만의 공간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배를 까고 혼자서 이제 영상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저한테 맞는 영상을 찾았어요. 외국 영상인데 약간 그 에어로빅 영상인데 따라하는 거. 네, 되게 허벅지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딱 10분만 했는데 땀이 나는 영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 여러 개를 해봤는데 어떤 건 너무 힘들고 사람 잡는 영상이 있고 이거는 가벼운데 펀치 몇 번 하고 다리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땀이 나. 나중에 끝나고 나면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걸 계속 밀었어요. 하니까 이제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제 배 상태를 이게 이 다이어트라는 게 웃긴 게 서서히 변하니까 모르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딱 봤는데 몸통이 얇아진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약간 이렇게 통통했는데 뭐지? 왜 얇아졌지?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이게 그래서 운동할 때는 약간 이렇게 배를 드러내 탑 보이는 옛날에는 항상 티 이렇게 헐렁한 거 입고 운동하고 이랬는데 맞아.
이게 그냥 제가 출렁이는 배를 저는 직시하려고 이렇게 탁 똘똘똘 말아갖고 티를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네,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막 가능하지. 이렇게 어디 헬스클럽에 약간- 그러고 갔다 가는 네, 너무 좋아요, 할아버지. 중국의 옛날에 그 이상한 그 댄스 같은 거 있잖아. 배 이렇게 아. 막 치는 댄스 이거 할 때 보면서 막 저 혼자 웃으면서 이 배 이거 뭐야? 이러면서 출렁출렁하고 막 이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저도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냥 꾸준히 했어요. 그냥 아, 운동을 해야 혈당이 떨어지니까. 혈당이 떨어져야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셋째까지 내가 뒷바라지를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난 건강해야 돼. 나중에 이제 막 요양병원 가고 이러면 애들한테 짐 되는 건 딱 싫어. 나는 도움되다가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탁 이렇게 그 김정 교수님 그래프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 열심히 도와주고 나도 헌신할 만큼 받은 만큼 헌신하고 깔끔하게 하겠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막 했는데 어느 날 싹 들어가길래 뭐지? 이러면서 이제 약간 덤으로 살이 빠진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겸님도 보게 되면서 이제 내 방법이 맞았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 더 깊게 파고 이제 거의 안 본 영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오늘 성공담들 오신. 네. 그래서 2023년도에 다시 이제 건강 검진했는데 지방간 없어졌어요. 네. 지방간인들 어떻게 살아남겠어 거기서. 음. 그게 찔러대는 저기 속에서 완전히. 근데 와. 그럼 이제 보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핵심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 어떻게 했는지. 네네. 그럼 요약하면 어떤 것들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공복 혈당을 관리한 거. 네. 공복 혈당의 어떤 숫자를 딱 봤을 때 120이면 엄청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운동과 식단, 루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 되면 밖에 나가려고 안 하거든요.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근데 저는 저탄고지 하면서 나는 원시인의 몸이구나. 유전자가 거의 원시인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6시 해지면은 딱 나가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산책 정도만 하고 누가 이제 저녁에 이제 술 먹자 이러면 급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혼자 여행해가지고 이제 숙소에서 만나서 사람 반가우니까 술 마시고 막 했는데 아쉽다. 술집에 가자 이랬는데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다 같이. 저는 쉬겠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억수로 좀 우유부단하고 남이 하자면 다 따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스케줄이 있는데 그리고 밤인데 어디 나간다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게요 이러면서 먼저 나가세요 해서 그분들은 2차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또 3차까지 하시는 거예요. 전혀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날 너무 힘들 텐데 전 잤죠. 그래서 아침에 탁 일어나서 혼자 아침 탁 먹고 나머지는 진짜 숙취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저는 이제 일정 소화 다 하고 근데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안 하는 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컨디션 좋은 게 너무 중요하구나. 매일매일의 그 컨디션 좋은 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고 이게 이런 깨달음을 내가 얻다니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재미난 걸 찾으려고 신랑한테도 주말에 뭐 할 건데 좀 어디 가자 뭐 이러면 우리 신랑이 좀 그렇거든요. 꼭 뭘 해야 되냐고 이러면 그럼 뭘 해야지 라고 했는데 지금은 비슷해졌어요. 그냥 이 인근에서만 해도 되고 뭐 되면 갈까? 콜 하면 가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컨디션이 좋아야 그냥 이게 정말 좋은 거라는 일상의 평안함이 맞아요. 행복이죠. 그게 그래서 인생의 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바램도 없고 그냥 매일매일 컨디션 좋은 것만 굿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없고 근데 가끔 탁 올라올 때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주저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 피곤하면 또 쉬어주고 근데 이 모든 걸 만들어준 애가 우리 막내예요. 막내가 이제 늦둥이잖아요. 근데 얘가 또 첫째, 둘째가 달리 체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9시만 되면 신데렐라처럼 엄마 자자 피곤하다 이래요. 그러면 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찍 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우다가 저도 같이 자고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 같이 계속 재우니까 이제 저는 10시 되면 안 자면 안 되고 10시 재우다가 다시 탁 나오면 걔 안 났으면 안 될 뻔했네. 12시 넘어서 이제 잠이 완전 활딱 깨버리니까 그 다음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하죠. 난 원신이다. 네안데르탈인일 거야. 하면서 육식을 했던. 그러면서 이제 원신처럼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해지면 자고 해 뜨면 움직이고. 근데 요즘에는 휴일에도 일찍 일어나요. 아침이 아까워가지고. 요리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있으면 되니까. 밤 되면 어디 안 나가고. 근데 가끔씩 이제 밤에 이제 마트 가고 이러면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이대로 이렇게 하고 그냥 매일 그냥 안 피곤하게 사는 거. 그날 하루 되게 피곤하면 그날 하루 되게 우울하고 굉장히 이렇게 하루 망친 처지잖아요. 거지. 그래서 먹는 것도 이제 신경 쓰게 되고 이제 몸매나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의 컨디션 때문에 매일의 컨디션이 좋아야 매일이 행복한 거니까. 일생이지.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식단도 가끔씩 이제 입 터질 때 확 먹더라도 그 다음날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컨디션 좋게 해야지 이렇게 아이고, 생각. 수고 많으셨다 진짜 잘했네요. 어떻게 식단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사실은 살은 되게 많이 쪄 있었는데 별로 다이어트 할 생각은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애들한테도 막 배 안 나오면 우리 집 식구 아니야 막 이러고 신박하다. 왜냐면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말을 안 해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말 안 해줘도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맞아. 그러니까 이제 위로 차원으로. 위로를 그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제 야, 봐봐 엄마 아빠 봐봐 배가 나오 찌라고 하라는 소리. 아니 배가 나와야지 우리 식구야 막 근데 이렇게 하고 지냈는데 이제 남편이 재작년 22년 9월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운동을 하다가 아예 끊어져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수술 전 검사에서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하니까 60%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 혈관에서 고혈압에 뭐 당연히 고지혈증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야 다리 하나 내주고 우리가 생명을 건졌네. 안 그랬어요. 그러네, 왜냐면 진짜. 그 신경을 안 썼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운동을 워낙 좋아하니까 안 좋게 먹었어도 운동을 그렇게 하니까 맞아. 그냥 건강하려니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거 아니면은 어디 이거 검사 한번 해볼 생각 했겠어?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식사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깁스를 발부터 이 허벅지까지 해요. 그러니까 다리가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식당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출근해서 점심을 먹으러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때 제 친구가 채식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채식 도시락을 싸줬죠. 근데 이제 잘 먹기도 했고, 근데 체중은 조금씩 내려가긴 했는데 이제 다리가 깁스를 풀면서는 이제 자기 다리가 자유로워졌으니까 자기 먹고 싶은 걸 또 먹으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채식이라는 게 이제 뭐 식단 자체도 있지만 신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거를 갖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 남편도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싸주는 거니까 먹었는데 이제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게 다 체중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23년도에 제가 어느 날부턴가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원래도 일찍 자긴 했었는데 6시에 퇴근해서 집에 안 멀거든요. 그럼 집에 오면 한 6시 20분 정도 돼요. 그러면 그때 밥을 막 먹고 바로 자는 거예요. 바로요? 네. 저도 그래.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잠을 많이 자는 거하고 좀 뭔가 이상하다 느꼈는데 제가 이쪽에 이제 5cm짜리 이제 갑상선 혹이 있는데 이제 드디어 호르몬의 이상이 생겼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월에 검사니까 그럼 그때까지만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검사 후에 이제 다른 걸 판단하자. 드디어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호르몬이 정상인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12시 출근, 6시 퇴근이니까 점심을 못 먹고 가요. 아침을 먹고 나서 배가 안 고프니까 점심을 안 먹고 출근하면 일하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미숫가루하고 시리얼하고 설탕까지 갖다 놓고 타서 먹은 거예요. 미숫가루 먹을 때 설탕 타가지고. 근데 이거를 먹는다고 사실 배가 부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양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미숫가루도 먹고 시리얼도 먹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친한 언니가 이제 뭐 대화하다가 배고파서 뭐 시리얼 좀 먹었어요. 이랬더니 그거 혈당 스파이크 올 건데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한테 뭐 자세한 설명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번개로 만났는데 그 언니랑 이제 그 모임을 번개로 만났는데 언니가 띡 하고 단톡에다가 유튜브로 하나 보내준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채식하던 그 언니예요? 아니 채식은 친구고 이 언니는 이제 다른 성당에 같이 다니는 언니인데 네. 유튜브를 보내줬는데 유튜브를 원래 안 보니까 그냥 그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대화를 막 건강에 대한 대화를 하고 끝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저는 이게 계속 졸리고 이런 게 문제니까 계속 고민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이제 퇴근을 했는데 시리얼 먹고 왔으니까 배가 이제 별로 안 고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근데 뭐 우유나 한 잔 먹을까 하다가 뭘 먹었어요. 갑자기 배가 확 고픈 거예요. 그래서 뭘 또 먹었지? 그때도 시리얼을 먹었나? 그걸 먹고. 근데도 배가 고파가지고 결국 밥까지 막 제가 막 우겨넣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 언니가 보내준 게 뭐였지? 이제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미쳤다고 자기 그래갖고 그걸 봤는데 제가 운동에는 1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 언니가 보내준 유튜브가 아놀드 홍 그 인터뷰한 걸 보내준 저랑 거, 인터뷰한 거예요? 네, 인터뷰한 걸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아, 관심이 없는데 그러고 들어가서 그 채널로 들어가서 막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에리님 걸 그때 본 거예요. 인터뷰 아니면 요리? 인터뷰한 거를. 그래서 제대로 봤는데 골랐네. 네. 나한테 근데 맞는 왜냐면 그때가 제가 운동에 관심이 없으니까 사실 트레이너가 나오는 음. 게 제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또 관심사가 하나가 갱년기가 되면 10kg가 그냥 찐다는 거 얘기를 들었는데 아, 이 몸에서 10kg가 그냥 찌면 완전히 진짜 어떻게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니까 딱 에리님 거 보니까 아,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뢰가 생겨야 되잖아요. 뭐든 제가 하려면은. 그래서 그 1편부터 봤어요. 뭐 기본적인 거. 한 주말에 이틀에 걸쳐서 계속 보고 어느 정도까지 본 다음에 제가 6월 19일 날 월요일이었나? 남편 출근했는데 나 오늘부터 시작할 거야 하고서는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서 이제 남편은 한다 소리 안 하면서 내가 그때 같이 그 음료수에 설탕량 들어가 있는 거 동영상 있었잖아요. 그거를 남편한테 보냈어요. 남편 하루에 2-3잔 이상의 음료수와 6-7잔 이상의 믹스커피를 마시는 사람이어서 그거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자기도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회사에서 그 먹는 식당의 메뉴표를 저한테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여기서 뭘 먹을 수 있냐. 뭘 먹을 수 있냐. 근데 그런 단체 식당은 사실 먹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요번에 들었는데 자기 어떤 날은 진짜 밥이랑 김치만 먹었대요. 없어가지고. 다 튀김에 빨간 고기, 간장 고기 다 설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근데 같이 하니까 이제 대화가 그걸로 더 증폭이 된 거죠. 워낙 사이가 좋았구나. 네, 거의 친구처럼 그냥 지내는, 남편이 나이가 많긴 하지만, 이제 오늘은 뭐 먹었다. 그리고 매일매일 체중을 아침에 재니까, 막 진짜 뭐, 빠졌네, 뭐 어쩌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이게 재미도 있는 데다가 남편은 이제 운동을 좋아했었는데 그 재활 때문에 수영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운동을 해도 내려가지 않는 그 체중이 쭉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제 굶고 가도 그 체중이고 뭐 저녁을 먹고 운동을 해도 그거고 막 그래서 자기는 재미없지. 네.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하루에 800g, 700g씩 막 계속 빠지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놀라웠다는 원래 거예요. 몇 킬로 정도였는데요? 남편분이 살이 좀 있으셨어요? 105kg였대요. 105kg. 저한테 3kg라 했었는데. 아유, 소심하게 2kg를 또 줄였다. 근데 그게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운동을 했으니까 나오면서 이온 음료 한 잔 편의점에서 사 먹고 이랬었대요. 시원하게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지 않았을까 안 내려간 게. 그렇지. 네. 근데 저나 남편이나 처음 열흘 동안 5-6kg씩 빠졌거든요. 그리고 5주 동안 10kg씩 빠졌어요. 그리고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한 2-3일 만에 그 피곤했던 게 없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없어졌으면 이걸 할 수 없는 게 요리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느 정도 피곤했냐면 애들이 이제 저녁을 뭐 시켜 먹겠다고 하면은 속으로 은근히 좋아했던 거예요. 편하니까 뭘 안 해줘도 되고 편하니까 나 자면 되니까. 애들이 뭐 엄마가 해준 뭐 맛있는 음식 뭐 생각날까 막 남편이랑 얘기하다 보면 엄마가 시켜준 마라탕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배달 많이 먹고 근데 애들의 소울푸드잖아요 마라탕이. 네, 그런 생활을 해왔었는데 밀키트랑 그리고 저는 과자를 엄청 먹었었고 진짜 어느 날은 애들한테 야 짠맛 나는 과자 사와 어떤 날은 단맛 나는 과자 사와 어느 날은 바삭바삭한 거 사와 어느 날은 뭐 크래커 같은 거 사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에 한 4-5만 원은 과자에 썼어요. 저 혼자 먹는 거로. 그리고 남편은 음료수 먹었고 이제 둘이는 그거를 하루아침에 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 5-6주 만에 10kg씩 빠지지. 그렇게 철저하게 못 하는데. 아니 그리고 대용품을 찾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유가 철저하게 하셨네. 철저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친구가 채식한다고 할 때 이제 그거를 좀 찾아본 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책을 봤는데 책 쓰신 분이 콩고기나 이런 거를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거를 추구한다는 건 거예요. 진짜 채식을 원하느냐. 그래서 그게 또 딱 박혀 있어가지고 내가 계속 그러면 이거 대용품으로 바삭한 걸 계속 먹으면 나는 계속 그 과자를 먹고 싶어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줄이긴 쉽지 않으니까 아예 딱 끊어버리고 그래서 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중요했던 게 지방을 제대로 챙겨
고지방식을 하는 거가 그때는 잘 됐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메뉴 나오는 거 다 만들어. 그 기운이 나니까 음식을 만들 수 예. 있었구나. 진짜 요번에 내 남편한테 나 좀 에너지가 그래도 전보단 생긴 거지. 그래 이제 여길 나와야 되니까 이제 확인하느라 했더니 지금 맨날 누워 있었어 이러더라고요. 주말에 맨날 누워 있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3시간씩 주방에서 이제 서 있지를 못하고 왜냐면 음식 자체를 별로 하는 걸 재미있어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 저는 뭐 이게 찌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찌고 볶아야 된다 뭐 이러면은 제가 생각한 단계보다 뭐가 한 가게가 더 많으면 안 해버리거든요. 너무 귀찮고 그랬는데 이제 그 메뉴를 보고 이제 다 뭐 재료 사다가 해서 푹 끓이면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해 먹었는데 일부러 100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100일 정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추석이 왔어요. 추석이 와가지고 밀렸던 이제 친구들 만나는 거를 막 쭉 만났어요. 근데 만나면서도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식단을 이걸 먹었더니 다음날 잘 안 내려가네. 며칠 지나도 이게 체중이 안 내려가네. 이 음식은 좀 아닌가 보다. 저걸 먹었더니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나면 체중 그대로 복귀되네. 그럼 이거는 그래도 난가 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밥을 줄이긴 했는데 이제 밥이 탄수화물은 줄어졌는데 지방이 늘진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싸가거든요. 요새는 도시락 싸면은 일부러 지방 하려면 무슨 메뉴 개발하는 게 어렵잖아요. 뭐 메뉴가. 그래서 그냥 밥 조금에다가 이제 뭐 싸가는 거에다가 그냥 올리브유를 막 이렇게 그냥 들이부어서 뭐 맛이 어떻든가를 상관없이 막 부어서 그냥 지방을 그렇게 채워 먹고 있는데 근데 확실히 그 포만감은 없더라고요. 처음에 막 열심히 막 제가 다이어트하기 할 때에 비해서는 동물성 지방을 좀 더 먹어야지. 네,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는 지방을 몸에서 많이 먹었을 텐데 몸에 거 살이 좀 많이 빠지고 났으니까 네. 좀 다른 상태긴 하죠. 남편 다 6인치, 5-6인치 줄었어요, 허리도. 그러니까 지방 먹는 양하고 겸식행상갱양 먹는 내가 먹는 지방량하고 내 몸에서 쓸 때 지방량을 합쳐서 가니까 지금은 쓸 지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운동이 문제예요. 이게 그냥 걷는 것만 일단은 하고 있어요. 출근할 때 지하철 가면 한 15분 거리인데 그냥 걸어가면 1시간, 좀 돌아서 걸어가면 1시간 10분, 20분 하는데 그렇게 1시간 10분, 20분 그렇게 걸어서 좋네요. 그리고 딱 요즘에는 진짜 딱 일어나서 아침에 집안 딱 준비. 그리고 좋은 게 애 도시락을 싸주니까 뭔가를 맨날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귀찮아도 애 해줘야 되니까 해주면은 또 식구들 먹을 게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는 중이에요. 지금 한 12개월 정도 시작한 지부터는 훨씬 활력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피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살이 빠졌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원래 살이 안 찐 사람 같이 다. 그때 간식거리에 과자가 있어서 막 과자를 먹는데 한 2-3일 저를 옆에 있던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선생님 다이어트 할 때 그때는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안 먹었어? 너무 신기하다 막 이러는 거죠. 제가 조금 뭔가 뭐에 씌었었나 봐요. 근데 뭔가 힘들어서 한 느낌은 아니네요. 억지로 이렇게 참아가면서. 그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는 느낌이 없고 배가 맞아, 늘 맞아, 불러 맞아. 있었고 그래 배가 늘 불러 있었어 나도 할 때. 그래갖고 배고픈 느낌이 아니었다니까. 불러 있었고 체중이 내려가는 그 재미. 그러니까 뭐 집착한다고 그 매일 재지 말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 둘이서 이제 경쟁을 하니까 재미있게 뭐 500g밖에 안 빠졌어. 난 700g 빠졌는데 막 이런 거 그냥 약간 게임처럼 지금 재밌게. 남편은 몇 킬로나 빠지신 거예요? 남편은 총 한 23kg 정도 빠지고 저는 한 18kg. 그 사진 보니까 완전 다른 사진은 사람. 완전히 남편은 순남으로 완전히 바뀌셨던데. 완전 신혼때로 우리 신혼때로. 시험 때 사진 올린 것 같은 느낌. 23kg, 23세를 줄였네요. 진짜다. 근데 그런 지금 느낌이다. 자기가 어쨌든 식단이 전에 처음에 열심히 할 때보다는 더 먹잖아요, 뭔가를. 그러니까 체중은 유지가 되는데 배가 살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갖고 놀리거든요. 요새는 배 좀 집어넣으라고 했더니 막 복근 운동을 하는데 근데 그때는 되게 자극이 됐던 게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 와서 자기가 설렁탕을 먹었는데 그 안에 소면을 빼고 먹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그거를 왜 요즘에 조그만 그리고 하나 순댓국을 더 달라고 안 한 것만 다행이지. 순댓국을 같이 먹는데 그 당면 순대를 다 여기다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순대 시키려고 빼놓잖아요. 그때는 먹는데. 빼놓더니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먹냐 했더니 이거 당면 들었잖아. 그래서 안 먹더라고요. 철저하게 하셨나? 그래서 그러니까 딱 제가 약간 긴장이 더 그러네.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한다고? 네. 와. 근데 요번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제가 죽기 전에 살 한 번 빼고 싶다고 한 적이 있대요. 그래갖고 너무 제가 뺀다 그러니까 이제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자기는 요요 올까봐 시작을 못했었. 시작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살 뺀다고를. 근데 네, 제가 한다 그러니까 한번. 성당에서도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사람들이 보고. 왜냐면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딴 사람이 그쵸. 있으니까 너무 놀랄 것 같아. 다른 신자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 다른 신자. 새로운 신자. 저희가 이 동네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 아시는 분은 별로 없고 어. 이제 그 전 성당에 만나면 이제 이야, 진짜 축하할 일이네요. 저희 엄마가 엄청 좋아해요. 엄마가 좋아해요, 맞아. 왜냐면 딸이 좀 예쁘게 예쁘게,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 맞아, 예쁜데 맞아. 예쁘게 하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저희 엄마는 막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에리 되게 어머니 좋아. 우리, 비슷하네. 우리 엄마도 비슷하고 우리 경진이가 이런데 신청해서 나와서 저렇게 말할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되게 좋아하셔요. 우리 엄마 이쁘게 하고 다니는 거 좋아했거든요. 이러면서. 이쁘다 맨날 그래요. 맞아, 고슴도치 맞아, 엄마 맞아. 고슴도치. 맞아,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 거. 아유. 그러니까 피곤한 게 없으니까 살 맞아,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어, 다른 사람- 거는 둘째치고. 맞아, 사람들한테 짜증 안 내고.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이 추위를 엄청 타거든요. 아. 겨울에 내복을 입을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뭔지 알아. 내복이 있는데도 못 못 입었거든요. 입지. 불편해서요. 왜냐면 그러니까. 옷을 겉을 네. 내가 니트마다 팔을 다 잘랐어요, 저는. 팔이 워낙 두꺼우니까 또 신기하게 치다본데 팔을 입고 자켓 같은 걸 못 입는 거니까 안 그쵸, 들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팔을 다 잘랐다니까 그 자켓 못 벗어. 이게 근데 내복도 생활의 입을 수 질이 있어, 진짜. 엄청 맞아. 겨울을 딱 넘기면서 맞아요. 그제 누구 제천 동생이 왔는데 무슨 언니 나 자켓 3개 입었잖아. 이러면서 야살 대신에 자켓으로 입었구나. 내가 그 살이 그만큼 빠지니까 맞아. 겹쳐 네. 이렇게 막 레이어드. 멋대로 레이어드 레이어드. 레이어드를 막 멋대로 해도 자켓 위에 봐봐 또 입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또 근데 너무 좋은 거지 그게. 네. 근데 또 사진 왔더라고. 이렇게 안에다가 난방을 넣어서 벨트를 매라는 거지 언니. 딱 매갖고 사진 찍어 보냈다면 나도 한번 매 보겠어 이러면서 찍어 보냈더라고. 근데 그게 진짜 그 일상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한 우리가 죽을 때 내가 뭘 이뤄서 기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며칠 전에 그 우연히 그 이영표 선수 있죠? 축구 선수. 네. 이영표 선수 그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인터뷰가 아니라 그 어디서 강연하는 거였는데 교회에서. 근데 그분이 그런 거야. 자기는 어렸을 때 꿈이 축구 선수였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서 축구 선수가 됐고, 그 다음에 정말 국가대표가 정말 꿈이어서 정말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됐고, 그 다음에 꿈이 진짜 월드컵 나가보는 건데 정말 월드컵을 나가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다음 꿈이 유럽에서 선수 생활하는 게 꿈이었는데 진짜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꿈이 정말 멋지게 퇴직하는 건데, 그래서 퇴직을 해서 3번이나 파티를 하면서 그 퇴직도 멋있게 끝내고 그러고 났는데 너무 그때부터 이제 이게 깊은 우울에 빠진 거예요. 오늘 다 이루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인생이라고 그러고 살고 오로지 그것만 보고 뭔가 이루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데 이 공허감과 이 허전함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들어박혀 앉아서 맨날 기도하고 성서만 쓰고 맨날 그거 새벽 기도만 다니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그 공허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느끼게 된 게 뭐였냐면은